뉴욕 한인회 일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KCS가 오는 23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뉴욕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 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뉴욕 한인회를 필두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와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가 함께 19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 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 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 상실제를 부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큰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미주 동포 사회를 대신하여 대통령 청원서를 정중히 올리는 목적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현행 국적법의 개정을 청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에 가져가면 법무부에서는 외무부로 갔다가 병무청에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국적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2005년 개정법 이전에 국적 자동 상실제를 다시 부활해달라 하는 게 제가 청원입니다.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 국가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2세,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국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여성 역사의 달인 3월을 맞아 오는 23일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최초로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KCS가 뉴욕시 정부 주요 기관들과 처음으로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는 여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대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과 더불어 치유 요가, K-팝 댄스 수업, 선물 및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김명미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공헌과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며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은 여성의 달입니다. 3월 23일 KCS 본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저희가 큰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요가도 하시고 또 마스크업도 하시고 또 신체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도 드리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많은 에이전시들과 함께 3월 23일 이 행사를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간단하게 점심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여성의 달 3월 23일 10시 30분입니다. KCS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와 뉴욕시장실 산하 커뮤니티 정신건강국, 뉴욕시 이민서비스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퀸즈 등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금리를 현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차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점도표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연내 0.25%씩 총 3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하며 지난해 12월 예상치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곧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호르몬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어제 뉴욕주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뒤 몇 달간의 규제 검토를 마친 뒤 발동됐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 약사는 뉴욕 주민과 타주 방문객 모두에게 피임약과 질링, 피임 패치 등 3가지 유형의 호르몬 피임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는 약품뿐만 아니라 HIV 및 기타 성병의 위험에 관한 상담과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법안이 발효됐지만 약국이 상황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의 제임스 맥도날드 국장은 이것은 치료에 대한 접근권, 개인의 자율성, 건강 형평성에 관한 것이자 생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의 집에 맡겨진 3세 브루클린 소년이 욕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3세 브루클린 소년 데닌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로 29세 케빈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 오후 9시 45분경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으로 인한 익사로 확인됐다고 검시관 대변인 줄리 볼서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데님의 어머니는 그를 종종 돌봐주는 아파트 이웃에게 그를 맡긴 상태였으며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그 소년이 이웃의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그가 소지한 디지털 태블릿의 신호를 통해 그를 추적한 결과 그는 건물 내 빈집에서 욕조의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떠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케빈 제임스는 데님과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으로 제임스의 어머니는 당시 데님을 돌보고 있던 이웃의 여자친구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케빈 제임스는 살인과 폭행, 아동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5개 주에서 진행된 경선에서도 이변 없이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 아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하이오, 아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
플로리다 등 5개 주에서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쉽게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2일 조지아와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에서의 경선에서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경선은 별 의미가 없지만 나머지 모든 주의 경선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언론은 대선 경선 후보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대선보다 상하원 후보 경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공천을 싸고 3명이 경쟁했으나 트럼프가 지지한 버니 모레노 후보가 승리, 트럼프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짐 조던 하원의원이 지지한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일 연방의회가 줄다리기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상하원 관련 의원회는 신속하게 이를 공개하고 본회의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나머지 본 예산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며 상하원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는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부처별로 2개 범주로 나눠서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통과되지 못한 예산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이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안은 표결 최소 72시간 전에 공개해야 하므로 이 예산안이 늦게 공개되면 예산 마감 시한을 넘겨 표결이 진행되므로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들 부처에 대해서는 하루 또는 이틀짜리 땜질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 자체 이민법이 어제 하루 동안만 시행됐다가 시행이 금지되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대혼란이 발생해 결국 다시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추가 명령이 내릴 때까지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보류한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다시 본안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이민법을 임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은 본안 심리가 마무리돼 정식 판결이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하루 만에 텍사스 주정부가 다시 승리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임시적 시행 결정 몇 시간 만에 다시 이 사건을 맡게 된 항소법원이 심야의 법 시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5항소법원은 어젯밤 텍사스주 이민법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연방지방법원은 효력 정지 결정을, 제5항소법원은 지난 2일 1심을 뒤집고 시행 결정을 내렸으나 다시 항소법원이 약 20일 만에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효력 정지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항소법원이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이에 대한 심리를 실시, 심야의 법시행 보류 결정부터 내린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결정 역시 임시 가처분 성격이므로 또다시 본안 심리를 거쳐야 정식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값이 우리가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내려와야 한다며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집값 잡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민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 2,6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현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은 도달하기 힘든 꿈으로 여겨지게 한다며 집값 안정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모기지와 관련 모기지 금리를 낮출 것이며 부동산 매매 가격의 5에서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도 인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보면
종종 트럼프 재임 시기인 2020년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한다며 사업체를 잃고 시스템을 잃었지만 내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일어섰다며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를 방문, 라틴계 유권자를 만나고 라틴계 덕분에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분담금을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일자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술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영국 TV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플레이를 한다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100%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달 분담금을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 데 대해 내가 말한 것은 일종의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돈 많은 나라들까지 돈을 내서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면 되며 나머지 모든 국가의 몫까지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나토에 대한 발언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략 행위를 조장하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는 발언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또 내가 11월에 당선되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무역국장을 지낸 피터 나바로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해 의회 모독죄로 4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과 이란의 상하수 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비 내일 50개 주 주정부 관계자들과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은 결과가 미리 결정된 비민주적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와 푸틴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르비아가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의 회사에 알짜배기 개발 사업을 맡기는 등 벌써부터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븐슨 건축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인부 2명이 추락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I 반도체 칩의 총아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광대역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측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이를 다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인터넷 스타링크의 부품을 외부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상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처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길금목금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스마라와 스리랩, 바이옴, 보스니엘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통해 글로벌 어린이재단을 후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동참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